직장은 7년밖에 안 다녔는데 4년 4번 퇴사했으면 직장을 짧게 그래도 7년에 4번째면은 요즘 평균 아닌가요? 이렇게 다들 한 회사에서 2, 3년씩 정도. 평균인가요? 네, 평균인 것 같아요. 1.7년 정도 되는 거. 평균보다 조금 아래, 조금 아래. 정확하게 1.7년. 평균보다 조금 아래. 안녕하세요. 노타이트 플레이 손에 손잡고 테테테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윤정욱 작가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름은 윤정욱이고요. 직장인은 한 7년 정도? 직장 한 7년 정도 차 됐고 최근에 퇴사를 해가지고 일을 좀 쉬고 글 쓰고 사진 찍는 그 진짜 둘 다 되게 작가니까 어쨌든 작가로 불리면서 좀 일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좀 일은 좀 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엔잡러시네요. 그쵸, 네, 뭐. 일도 하시고 작가 글도 쓰시고. 엔잡인데 수익이 좀 많아야 되는데 수익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아프네요. 내 얘기인가? 요즘 어쨌든 엔잡러가 대세잖아요. 대세인 캐릭터 작가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저희 영광이고요. 저희 작가님 그 퇴사하시게 된 이야기 좀 풀어볼게요. 마지막 퇴사가 언제신가요? 마지막 퇴사는 사실 8월 초 정도였고요. 올해 8월 초였고 근데 그 전에 사실 제가 그 직장을 4개월밖에 안 다녀서 그 전에 다니던 회사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제가 희망퇴직으로 나오게 됐고 아무래도 회사가 좀 이렇게 급격하게 그렇게 나가게 되니까 일을 좀 급한 마음에 좀 찾았던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는 3월 달쯤에 아마 나왔었고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다니다가 너무 좀 회사를 급하게 찾아서 잘 안 맞더라고요, 저랑. 그래서 4개월 만에 그만두고 현재는 좀 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4개월 이라는 최단기 짧죠? 네. 네,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셨는데 이번이 이제 몇 번째 퇴사셨어요? 이번이 한 4번째 정도. 네. 4번째. 벌써 4번째가 됐네요. 직장은 7년밖에 안 다녔는데 4년 4번 퇴사했으면 직장을 짧게 그래도 7년에 4번째면은 요즘 평균 아닌가요? 이렇게 다들 한 회사에서 2, 3년씩 정도. 평균인가요? 네, 평균인 것 같아요. 1.7년 정도 되는 거. 평균보다 조금 아래, 조금 정확하게 아래. 1.7년. 평균보다 조금 아래. 퇴사할 때마다 좀 감정이 좀 다르신가요? 매번 퇴사할 때 좀 어떤 계기나 동기 이런 것들도 매번 다르셨던 것 같은데 특별히 올라오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좀 있으신지. 솔직히 요번에 4개월 다녔던 회사는 워낙 짧았어서 크게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할 때마다 좀 아쉽고 시원섭섭한 건 없잖아. 아무래도 있죠. 그래도 1년, 한 2년 가까이를 몸을 담았던 곳이고 하루에 9시에 출근해서 못해도 한 8시간을 하루 종일 보내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제 기억들이 쌓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랑 헤어지는 것도 아쉽고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후회하거나 그런 건 사실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냥 왜냐면 퇴사를 충동적으로 결심했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그 전에 또 고민을 하는 과정들은 있으니까 그냥 시원섭섭했던 것 같아요, 주로. 네. 시원섭섭한 마음, 이렇게 모두의 공통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퇴사할 때마다 시원하면서도 섭섭하기도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 퇴사를 결정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쵸. 네,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이게 내가 잘하는 결정일까 아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 며칠 전부터 이러한 감정들로부터 계속 하는 이거 걸까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작가님과 저는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 언제 말하지? 무슨 요일날 말하지? 몇 시에 오전에 말해야 되나 오후에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일단 해서 한동안 잠을 못 이루고 그걸 말하고 나서 되게 시원해요. 한동안은 나 어차피 곧 있으면 떠날 사람이니까 이러다가 또 이제 정말 퇴사를 앞두고 있을 때 한 며칠 전부터 나 어떻게 하지? 좋은 선택일까? 하면서 또 잠을 못 이루고 고민을 하다가 퇴사 당일날은 되게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하고 찝찝하고 후회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가는 회사가 맞는 회사일까? 내가 그냥 퇴사하는 게 맞는 건가?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지나고 나면 또 되게 쿨해지는 것 같아요. 작가님 어떠세요? 근데 진짜 저도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퇴사를 결정한 건 사실 말하기 이미 한 2-3달 전쯤에 그만둬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상태에서 저는 이걸 어떻게 말하지? 한 2달을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말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속 시원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어차피 이게 저질러 버린 거라
물으기에는 또 약간 소위 말해서 약간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을 수도 없고 하니까 어차피 저질러진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당일날까지도 그냥 눈치를 좀 보죠. 아무래도 저는 나가는 사람이고 그러면 일도 이 사람한테 맡기기도 되게 애매하니까 일도 안 맡기려고 하고 그럼 남은 사람들한테 괜히 뭔가 내가 일을 떠넘기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복잡하게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서 퇴사하고 그냥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긴 해요. 퇴사하기 전보다 퇴사하고 나서 더 친해지나요? 근데 확실히 회사 다닐 때가 친해지긴 하죠. 왜냐면 공공의 적이 있고 맞아. 퇴근하고 나서 번개로 어딜 술을 가든. 마시고 퇴사하고 나면 공통의 관심 주제가 아무래도 조금 적긴 하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퇴사하기 전에는 이제 직장인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나면은 직업인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직장인의 삶과 직업인의 삶이 크게 어떻게 좀 차이가 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가님은 직장인으로서도 네. 살아보시고 직업인으로서도 살아보셨으니까 좀 그 차이점을 크게 이제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프리랜서로도 생활을 이 전 직장, 그러니까 피마테직을 했다는 직장 전에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사실 했었는데 네. 직장을 다시 가져야겠다라고 느꼈던 건 이제 불안함 때문이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월급이라는 게 어쨌든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나오고 내가 조금 일을 나태하게 해도 사실 들어오는 돈은 똑같잖아요. 네. 프리랜서 그러니까 직업인이라는 거는 어쨌든 내가 놀고 있으면 뭐 돈이 안 벌리는 거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뭐 다들 하는 얘기처럼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조금 아무래도 직업인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긴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직장인일 때는 주말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한 이틀 되게 짧은 시간인데 근데 직업인일 때는 아무래도 언제 일어나서 언제 일을 마치는지도 내가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두 분은 직업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직업인이라고 하면 약간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게 직장인하고 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인은 한 회사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직업인은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딱 소속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직업들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직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직장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같은 거 쓸 때 뭐 과학자 이런 거 쓰잖아요. 그거는 직업인 건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을 삼성전자 직원 뭐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인은 좀 더 사실 직업인의 하위 개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업인이라는 게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프리랜서라는 것도 그냥 그건 이제 자유롭게 뭐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을 뭐 통칭해서 약간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것 같고 그래서 직업인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업을 가질 수도 있고 직장인과 직업인의 그래서 차이점은 뭐 소속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게 아무래도 제일 큰 것 같고요. 저도. 네. 직업인이 더 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포괄적인 의미 안에 직장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요새 N잡러들이 좀 많긴 한데 보통 회사에서 우리 계약할 때 다른 겸업 금지. 겸업 금지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되게 불명확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수익 활동을 안 하는데 뭐 유튜브를 하면서 회사를 다니면 직업인인가 뭐 직장인인가를 생각했을 땐 좀 약간 헷갈리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가장 큰 차이점을 생각이 났어요. 직업인은 평생 갈 수 있는 거? 직장인은 그냥 딱 그 20, 30대 아니면 40대 퇴직하기 전까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대다수의 고민이 말씀하신 거에 이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쨌든 우리가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얘기하는데 40대 50대쯤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나머지 인생의 한 절반 정도를 또 뭔가 어쨌든 딴 걸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직업이라는 건 좀 더 길게 놓고 가져가는 개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저는 약간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너 아무 결정도 안 하고 뭐 정해지지도 않고 나가면 안 돼.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즐겨 놀아. 뭐 세상에 바뀌는 거 없어. 헤드헌터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미 일을 좀 하셨으니까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좀 길게 쉬셔도 될 것 같다. 막 이런. 약간 이런 쉼의 시간을 갖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 같은 경우는 2년을 프리랜서 겸 좀 놀았었다 보니까 불안함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 시기에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쉬고 있긴 하지만 그때처럼 또 한 2년 정도 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직장인을 계속 당분간은 어느 정도는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닐 때는 퇴사하고 내가 싶고. 또, 퇴사하고 싶고 또 회사 안에서 또 뒤처질까봐 계속 약간 전전긍긍하면서 계속 자기 개발하고 막. 근데 또 퇴사를 하고 나면은 막상 또 이제 약간 불안하고 또 이대로 괜찮은가?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래도 회사에서 우리가 다니면서 그래도 배우는 것들이 좀 있긴 하잖아요. 이런 뭐 소프트 스킬부터 시작해서 하드 스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걸 배우신 것 같아요? 많은 걸 배우죠. 회사 다니면서. 예,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도 거기에서만큼 그렇게 치열하고 다양한 캐릭터가 모인 어떤 그런 조직 그 안에서 약간은 끼워 맞춰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모습일 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맞추다 보면은 내 모습이 아닌 모습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인간관계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정말 실전에서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업무적으로 그 좀 스페셜리스트로서 그 내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포지션에서 이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혼자서는 사실 하기 되게 힘든데 회사 안에 동료도 있고 또 어떤 환경도 갖춰져 있고 대행사든 아니면 파트너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경험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냥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을 보면서 오히려 스킬이 느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고 말씀하신 그런 어떤 스킬적인 부분에서는 주변 동료들한테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일 잘하는 사람 보면서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고 그런 것도 있죠. 약간 저는 반면교사 이제 저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겠다를 좀 더 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런 면으로 많이 배우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로 반면교사로 이제 어떤 캐릭터들이 특히 이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캐릭터들이 되게 많아서 지금 듣자마자 너무 많은데 일단 저는 제일 크게 느꼈던 건 사실 사람들 불편하게 안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미팅을 하거나 뭐 같이 협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본인이 되게 촌철살인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되게 기분 나쁘게 촌철살인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피드백을 하더라도 저는 같은 피드백을 해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디테일하게 전달하는 거랑 기분 나쁘게 태클 거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투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분들이 가끔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딴 거는 사실 그냥 되게 꼰대 같은 사람들이야. 뭐 그건 회사뿐이 아니라 사실 디폴트 생활에서도 디폴트인 거니까. 작가님은 꼰대 아니신가요? 저도 꼰대겠죠? 네. 저는 나이가 뭐 그래도 30대 중반이니까 20대 저기 초중반 인턴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랑 일했을 때 생각해보면 쟤는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꼰대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보통은 말을 잘 안 하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중간 관리자들이 맞아. 되게 항상 회사들 보면 중간에 허리들이 다 나가는 이유가 너무 힘들어요. 위에서 또 받아들여야 되는데 밑에서의 그 불만들도 받아들여야 되고 약간 위에서는 그냥 해. 약간 밑에서는 왜요? 와, 저 진짜 생각났다. 전에 그 4개월 다닐 때 회사에서 왜요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왜요? 제가요? 그걸요? 저 그거 진짜 실제로 겪으니까 약간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왜요? 이거에 되게 저희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아직은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왜요라는 게 회사에서 가능해? 약간 이런 시대에 회사 생활의 경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처음 당하면 약간은 조금 충격? 아닌 충격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들도 이해는 되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가끔 왜요라고 궁금할 때는 있지만 말로 못할 때가 많아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치. 그래 뭐 물어봐 봤자 뭐 어차피 해야 될 거 이런 느낌이긴 하죠. 맞아요. 근데 이게 항상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밑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또 이걸 해봤자 시간 낭비고 결국 나의 이런 일 자체가 또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웨어를 계속 물어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얘기 같네요. 아, 꼰대시네. 꼰대시네. 그러게요. 반면교사를 젊군 나야? 점권. 그러면은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그렇게 얼굴 붉히지 않고 아침에 되게 기분 좋게 인사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래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뭐 타당하다 이해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때 그래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부터 퇴사 후의 이야기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면 퇴사 후에 어떤 것들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지. 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을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책상에 컴퓨터 앞에 가서 앉으면 이제 그게 바로 일 시작하는 거고 했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가장 큰 차이고 그게 좀 좋았던 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럼 퇴사 후에 계획했던 내가 하겠다라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으실까요? 사실 계획을 요번에 크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좀 쉬어야겠다 싶었고 뭐 있다면 이제 글을 조금 그 이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아무래도 글을 좀 많이 못 썼었어요. 그래서 글이라는 게 약간 글쓰기도 좀 약간 근육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안 쓰다 보면 좀 퇴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글쓰기 근육을 좀 다시 붙여야겠다 이러면서 좀 글쓰기가 근육이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블로그 챌린지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일기 쓰는 거 하루하루 약간 일기 쓰고 감정 일기 쓰고 뭐 이런 글쓰기 같은 거 많이 좀 시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글쓰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하자면 이제 글쓰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머리로 막 떠다니는 생각들만 그냥 갖고 있는 거라 논리정연하진 않더라도 글로 한번 이렇게 내 생각이나 이런 감정들을 싹 이렇게 눈에 보이게 정리를 하는 건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도움이 돼요. 회사 일에서도 뭐 논리정연하게 내 의견을 정리하고 뭐 우리가 어쨌든 계속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뭐 메일을 보내고 하는 것도 다 글쓰기니까. 그래서 문서 작업의 신경치. 와, 역시 작가님이시라서 회사에서도 글쓰기로 인정을 받으시는구나. 저희 퇴사 준비생들 위해서 좀 약간 꿀팁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퇴사 여러 번 해보셨으니까 퇴사 준비할 때 이런 건 꼭 챙겨라. 경력증명서? 아, 아니 그게 퇴사하고 연락하기가 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인사팀 연락처를 갖고 나가야 되고 인사팀은 연락할 일이 생각보다 퇴사하고도 많습니다. 저는 퇴사할 때 그 인사팀 연락처 가져갔는데 인사팀이 그만둬서 그러면 그쵸 곤란하죠 이제. 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여러 번 퇴사를 했는데 마지막 퇴사할 때에서 알게 된 그 꿀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금요일날 퇴사하지 말고 월요일날 퇴사하라. 예. 왜요? 왜냐면 이제 주말 그까지 내가 이제 근무한 걸로 되니까 주말까지 근무한 걸로 되면 돈을 더 받나 봐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것도 꿀팁. 모르셨구나. 몰랐네요. 네. 네, 다음번에는 꼭 써먹으세요. 정비님도 뭐 꿀팁 있어요? 저도 이제 한 4번 퇴사한 것 같은데 저도 무조건 경력증명서 떼고 각종 증명서를 일단 다 떼놓고 인사팀도 퇴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부터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정산을 위한 걸 미리 신청을 해놓고 퇴사하고 보통 인상적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체크를 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언제 받으시나요? 뭐 미리 받아놔요. 그리고 또 가끔 필요할 때 이제 뭐 예전 팀장님의 그런 레퍼런스 레터 같은 거 받아야 될 때도 있고 다른 회사를 갈 때 아니면 대학원 준비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받을 때도 있고 포인트 같은 거, 뭐 회사 복지 이런 거 다 쓰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 연차도 저희가 뭐 이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복지 같은 경우에 제가 있던 회사는 1년 안에 제가 뭐 6개월 다녔어요. 그럼 6개월치의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알고 다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제가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를. 이런 것도 미리 다 알아놔야 되고 그리고 월화 중에 보통 퇴사를 하고 그 연휴 때서 퇴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다 계산을 조금씩 해놔요. 그래서 막 연차를 며칠을 쓸지 너무 치밀한가요? 와, 굉장한데요? 퇴사로인데. 그리고 그거 건강검진 받고 나와야 돼요. 아, 맞아. 맞아. 건강검진 꼭 받고 나야 돼. 그래서 건강검진도 심지어 연차 소집 마지막 날까지 써본 적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안 나가고 있는데 아, 엄청나신데요?
거의 입사와 동시에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플랜? 아 원래 그렇죠 뭐. 입사와 동시에. 요즘 이제 삶을 좀 되돌려 보셨을 때 좀 삶의 만족도가 좀 높으신 편이세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 뭐 한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다. 근데 요즘 삶은 지금 한 7점 정도? 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떤 그거든 점수를 이렇게 제 스스로한테 높게 주는 편이 아니어서도 있고, 3점을 뺀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회사를 안 다니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그래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거 3점 빼면 사실 대체로는 만족을 하고 있어요. 뭐 회사 다닐 때 못했던 게임도 좀 하고 이러면서 요새는 좀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약간 쓰레기처럼 놀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가끔 들면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그럴 때는 조금 행복도가 깎이는 것 같아서 7점. 네. 그 행복한 삶이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행복한 삶이라는 건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반대로 생각해서 불안하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불안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내 삶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사건 사고 없이 흘러갈 때 그게 좀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불안정함이 없는 삶, 그 삶을 위해서는 어떤 게 좀 채워지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많은 돈? 많은 돈? 네. 많은 돈 얼마? 얼마 글쎄요. 정도면 되는가? 옛날에 연예인이 그러셨거든요.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정말 돈이 많은데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다. 돈이 많았어요. 맞아. 아,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죠? 근데 전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도 생각이 드는 게 뭘 해도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뤄가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도 뭔가 게임의 퀘스트를 깨듯이 뭔가 내가 성취하는 것들이 되게 작은 성취들이 이루어져서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없으면은 너무 쉽게 그냥 하루 종일 놀다가 백화점 가서 뭐 가방 하나 사고 행복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제 친구 얘기기는 한데 약간 불감증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 친구도 돈을 좀 자수성가해서 꽤 많이 벌었는데 옛날에 그래도 같은 학교 다니고 했으니까 저랑 비슷한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얘가 좀 돈을 잘 버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포르쉐를 사도 재미가 없대요. 오. 심지어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건 아닌데 이걸 사도 한 달 정도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에서 주는 행복감이 이제 더 이상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농담처럼 돈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로 그래도 사고 싶은 것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돈 좀 모아서 아니면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아서 살 수 있고 그 정도 삶이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아이템을 좀 선물하고 싶으세요? 나 자신한테? 제가 이제 쇼핑하고 싶은 목록들을 구글 탭에 따로 저장을 해놔서 이렇게 펼쳐놓거든요. 그 리스트.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네. 와, 약간 요새는 어떤 게 장바구니처럼. 있으신가요? 겨울옷, 코트 이런 거 이제 보고 있고. 소박하시네요. 네. 그런 거 정도. 네. 아니, 무슨 뭐 대단한 크게 그런 거를 보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저는 요새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행복하다라는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나는 행복하다라는 게 디폴트로 깔려 있고, 그러면은 내가 이래서 행복하고 저래서 행복하고 이런 이유들을 찾아보니까 오히려 안 행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다니니까 더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혹시 뭐 인생의 버킷리스트 같은 게 있으신지? 그게 원래는 제가 30 전에 책을 내고 싶다였었는데 사실 제가 책을 뭐 2권 정도 여행책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딱히 버킷리스트라고 할 만한 거는 많이 없는데 그냥 오로라를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직접 가서.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원래는 아이슬란드를 가고 싶었는데 최근에 제가 가수 윤하 씨가 이제 캐나다 옐로나이프라는 데도 유명하거든요, 오로라로. 그래서 거기를 가서 오로라 보는 브이로그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저기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싶은 거예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책에 대해서 좀만 더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책을 한 2권 정도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글을 쓰기 시작한 지는 그 브런치라는 그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작가라는 이름으로 좀 불리게 되긴 했었고 2015년 정도부터 썼었는데 뭐 낭만이 여행자 일이라면이라는 책이 한 권 있었고 그건 이제 유럽 여행 다니면서 좋아하는 영화 촬영지들 다닌 여행기를 쓴 거였었고요. 첫 책 내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몽골 여행을 이제 친구들이랑 갔었는데 그것도 이제 브런치에 쓰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책 두 권 정도 냈었습니다. 저희 이제 손에 손잡고 테테테 시청자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퇴사가 됐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이게 뭐 어떤 선택이 됐든 본인이 좋은 방향으로 하면 사실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 꾸준함이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됐든 직장 생활이 아닌 저처럼 뭐 글을 쓰든 저도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뭐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건 아니었고 취미로 좀 사진을 찍든 글을 쓰든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너무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가 싶긴 한데 직장 생활에만 너무 몰두하면 나중에 언젠가 우리는 직장인이 아닌 때도 오게 되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 같은 거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뭐 그런 활동하다 보면 또 그게 직업으로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확실히 퇴사하기 전에 내가 걱정했던 것들이 사실상 퇴사하고 나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퇴사를 하고 나서 조금 몇 개월이 지나고 내가 좀 삶의 재정비도 하고 싶은 취미들도 하면서 좀 나로서 살아가면 또 좋은 기회들이 저한테 찾아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또 내가 행복한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윤정우 작가님 모시고 손에 손잡고 테테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이제 진솔한 이야기들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가 윤정우 작가님을 모시게 돼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기프트 박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짜잔! 짜잔! 이거 뭐예요? 되게 자존감 지킴이 키트고요. 힘드실 때 하나씩 열어보시라고. World Best Person 오. 적혀 있네요. 감사합니다. 되게 통장같이 생겨서 지금 통장인가? 잘 찾아보시면 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집에서 잘 쓰겠습니다. 네. 프로필 한번 포즈 한번 취해주시죠. 와 멋지다.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통 멘트 하고 끝내볼까요? 퇴근하고 테테, 퇴사하고 퇴퇴, 퇴직하고 테테, 손에 손잡고 테테테 합시다. 지금부터 나로 살아요.